태어났더니 톰 크루즈 딸, 회귀물 판타지 웹소설 소재로서도 무방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탄생입니다. 톰 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기 소식은 즉시 온갖 타블로이드 신문에 도배가 되고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떼면 파파라치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보이지 않는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태어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기가 된 수리 크루즈의 호화로운 삶을 알아봅니다. 2006년 수리 크루즈가 태어날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잡지사들은 수리 크루즈의 얼굴을 담기 위해 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톰 크루즈는 5개월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연예 매체 베니티 페어에 수리 크루즈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은 톰 크루즈의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에 있는 널찍한 사유지에서 유명 사진작가 애니 레이보비츠가 찍었죠. 당시 톰 크루즈는 무정자증 루머에 시달렸기에 수리 크루즈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리 크루즈가 실제로 태어났나 아닌가를 여론조사하기도 했죠. 베니티 페어 사진으로 진짜 톰의 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수리 크루즈는 생후 7개월 만에 스타들이 즐비하게 참여한 파티를 엽니다. 제니퍼 로페즈, 윌 스미스, 데이비드 베컴 부부 등이 초대됐고 수리의 심기와 컨디션을 책임질 여성 사이언톨로지스트들이 모였고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파티를 치릅니다. 2009년에는 수리가 은색 아기 전용 하이힐을 신고 산책하는 모습이 찍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헐리우드 호사가들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았죠. 당시 3살이었던 수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발을 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신발 디자이너 마놀로 블레닉은 저 소녀는 하이힐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죠. 엄마 케이트 홈즈는 수리를 위해 발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가 작은 키에 1인치나 2인치 추가할 권리가 없냐? 딸은 그저 엄마처럼 멋쟁이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호소하죠. 게다가 그 신발은 근본 없는 어린이용 하이힐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사교용 댄스 슈즈였다며 출처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톰 크루즈도 합세해 스페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굽이 높은 플라멩고 댄스 슈즈는 신는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의 신발에 약간의 굽이 있다는 이유로 쓸데없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진 케이스입니다. 이쯤 되면 수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지 좀 예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리는 슈어홀릭으로 자랐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가 마크 제이콥스의 열렬한 팬으로 다양한 신발을 주문 제작했죠. 신발 한 켤레에 대중을 주목시킨 수리가 패션 아이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수리가 펌을 하자 어린이 펌은 유행이 되고 수리 크루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명품 옷을 분석하는 패션 블로그도 생겨납니다. 2010년 톰 크루즈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딸의 옷장 비용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낌없이 베푼다고 이야기합니다. 딸바보 톰은 수리의 취향은 훌륭하다. 나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조언을 할 정도라고 하네요. 이미 3세 때부터 페레가모 핸드백을 들었으니 패션 센스가 뛰어날 만도 합니다. 2012년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이혼합니다. 매체 TMZ는 수리에 대한 톰 크루즈의 연간 양육비 지급액은 약 4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딸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죠. 2013년에는 톰은 수리가 런던에 와서 자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용기를 뉴욕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유명 셀럽이었던 수리 같은 아이를 돌보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다 보니 경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2013년에는 수리의 부모가 수리와 닮은 여자아이를 따로 고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수리를 기다리는 파파라치들이 수리가 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차를 미행합니다. 차량이 멈췄을 때 수리와 비슷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밖으로 나와 얼굴이 찍혔지만 그것은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파파라치를 따돌린 수리와 유모는 근처 샌드위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무렵 톰은 수리가 납치될 가능성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날카로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수리는 쑥쑥 성장합니다. 호화로운 삶 속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날은 바로 생일이죠. 2019년 수리가 13세가 되자 엄마는 딸과 2명의 친구를 데리고 파리행 비행기를 탑니다. 파리 고급 레스토랑 레 옴브레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죠. 프랑스 잡지 클로저에 따르면 이들은 에펠탑을 구경하며 캐비어와 함께 무알콜 모히또를 홀짝거리며 종업원에게 $100 팁을 아낌없이 줬다고 합니다.
16세가 된 수리, 이제 헐리우드 it걸로 거듭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예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데요. 부모님의 인맥이 자연스럽게 자식대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리그 속 인맥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 로미오 베컴, 크루즈 베컴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또 아역 배우 출신 베일리 메디슨과도 친구입니다. 수리는 동경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 케이트 홈즈는 영화 더 기버를 통해 함께 작업하며 친해진 테일러 스위프트와 딸의 깜짝 만남을 주선했다고 하네요. 스위프트는 수리와 내내 수다를 떨고 베이킹도 만들고 아이에게 기타 치는 법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기타 배우기, 톰 수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스위프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수리는 가수의 꿈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수리는 지난해 엄마가 각본과 연출, 주연을 맡은 영화 얼론 투게더의 삽입곡 블루문을 불러 가수 데뷔를 하게 됩니다. 홈즈는 딸 수리에 대해 매우 재능이 있다. 수리는 그것을 하겠다고 말했고 녹음을 했다. 난 그저 수리가 자신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 난 항상 최고 수준의 재능을 원하기 때문에 딸에게 부탁했다. 라며 혈연이 아니라 철저히 능력 위주로 수리에게 노래를 맡겼다고 강조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수리의 가장 큰 호화로움은 바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재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케이트 모스의 딸 주드로의 아들과 달리 금수저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